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잉리드 반 니만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시공 주니어. 2장.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발견가. 이튿날 아침 아니카는 일찌감치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 토미한테 달려갔다. 아니카가 토미의 팔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일어나 토미, 얼른 일어나서 그 재밌는 애를 보러 가야지. 커다란 구두를 신은 애 말이야. 토미도 금세 잠이 확 깨서 잠옷 윗도리를 벗어던지며 말했다. 난 자면서도 오늘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났지. 토미와 아니카는 욕실로 가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세수하고 이를 닦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은 일찍 계단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아침 식탁에 앉았다. 둘은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한테 빨리 코코아를 달라고 말했다.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뭐가 그렇게 급해? 토미가 말했다. 옆집에 이사 온 여자애를 만나러 가요. 아니카가 말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놀 거예요. 그날 아침 삐삐는 페파카코르라는 스웨덴 과자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삐삐는 밀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반죽해서 여자애가 누구야? 삐삐 마룻바닥에 놓고 밀방망이로 얇게 밀었다. 아니카. 삐삐가 아니카와 또 남자애. 토미. 삐삐가 닐슨 씨에게 말했다. 과자를 500개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깟 반죽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고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트 모양의 과자를 부지런히 찍어댔다. 닐슨 씨, 밀가루 반죽 속에서 그만 좀 돌아다녀. 삐삐가 짜증스럽게 소리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삐삐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삐삐는 방앗간 주인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토미와 아니카의 손을 잡고 힘차게 악수를 하자 밀가루가 풀풀 날렸다. 와줘서 정말 기뻐. 삐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앞치마를 탁탁 털었다. 그러자 또 한 번 밀가루 구름이 피어올랐다. 토미와 아니카는 밀가루가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토미가 콜록대며 삐삐에게 물었다. 뭐 하는 거야? 글쎄, 굴뚝을 청소하고 있었다면 안 믿겠지? 너희는 똑똑한 애들이니까. 사실은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 금방 다 될 거야. 잠시만 나무 괴짝에 앉아있어. 삐삐는 과자를 빨리 만들 수 있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밀가루 반죽을 하트 모양으로 탁탁 찍어 네모난 철판에 던져넣고 그 철판들을 다시 화덕에 넣는 모습을 앉아서 지켜보았다. 삐삐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지 토미와 아니카는 그 모습이 서커스만큼이나 멋지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삐삐가 마지막 철판을 화덕에 넣고 화덕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끝! 토미가 삐삐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너희가 뭘 할 건진 모르겠지만 난 빈둥거리며 놀진 않을 거야. 난 발견가야. 너희도 발견가라면 1분도 빈둥거릴 틈이 없을걸? 아니카가 물었다. 네가 뭘 하고? 발견가? 토미가 물었다. 그게 뭔데? 그야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아니면 무슨 뜻인 줄 알았어? 삐삐는 마루에 흘린 밀가루를 한데 쓸어 모으며 말했다. 세상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누군가가 그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그게 바로 발견가가 하는 일이야. 아니카가 물었다. 어떤 물건들을 찾는데? 뭐든지. 금덩이, 타조 깃털, 죽은 쥐, 바삭바삭한 비스킷, 조그만 나사 같은 것들 말이야. 토미와 아니카는 듣고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발견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토미는 조그만 나사 따위가 아니라 금덩이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삐삐가 말했다. 뭘 찾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지. 무엇이든 찾긴 찾을 테니까. 하지만 다른 발견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근처에 있는 금덩이를 몽땅 찾지 못하도록 빨리 서두르자. 새 발견가들은 물건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셋은 이웃집들부터 탐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깊은 숲속에서 조그만 나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장 좋은 물건은 대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발견된다고 삐삐가 귀띔해 주었던 것이다. 삐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한 번은 내가 보르네오 섬의 정글로 물건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어.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정글 한복판에서 내가 뭘 찾았는 줄 알아? 너무너무 근사한 나무로 된 다리였어. 난 그 나무를 외다리 할아버지한테 드렸어. 그 할아버지 말로는 그런 나무 다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훌륭한 거래. 토미와 아니카는 발견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려고 삐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삐삐는 이쪽 저쪽으로 폴짝폴짝 뛰어다녔고 이마에 손을 얹어 햇빛을 가리고서 찾고 또 찾아다녔다. 이따금 삐삐는 네 발로 기거나 울타리의 판자 사이에 손을 넣어보고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참, 금덩이가 꼭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카가 삐삐
자은아, 그 가루를 발로 뭉개면 안 되지. 닦아야 돼. 내버려둬. 밟지 마. 아니카가 삐삐에게 물었다. 물건을 찾으면 가져가도 돼? 그럼 땅바닥에 있는 거면 뭐든지 가져도 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아이는 풀밭에 누워 잠을 자는 노인을 보았다. 삐삐가 말했다. 이야, 저기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어. 얼른 잡아가자. 토미와 아니카는 질겁했다. 토미가 삐삐를 말렸다. 안 돼, 삐삐. 할아버지를 잡아가면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니? 할아버지를 잡아가서 뭘 하느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를 토끼 대신 토끼장에 가둬놓고 민들레를 먹이로 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네가 싫다면 난 뭐 괜찮아. 다른 발견가들이 저 할아버지를 잡아갈 걸 생각하면 속상하긴 하지만 셋은 계속 물건을 찾아다녔다. 갑자기 삐삐가 큰 소리를 질렀다. 우와, 이런 건 처음 봤어. 그러고는 풀밭에서 낡고 녹슨 커다란 양철통을 집어들더니 소리쳤다. 대단한 발견이야.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양철통이라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양철통이라고. 토미가 미심쩍은 눈길로 양철통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다 쓸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 한 가지 방법은 과자를 담는 거야. 그럼 이 양철통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과자통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과자를 담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양철통은 과자가 안 든 통이 되지. 과자가 안 든 통이면 그렇게 기쁘진 않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잖아. 삐삐는 양철통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양철통은 녹투성이에다가 밑바닥에 구멍까지 뚫려 있었다. 삐삐는 신중하게 말했다. 이건 아무래도 과자가 안 든 통 쪽이겠다. 하지만 머리에 뒤집었으면 한밤중같이 깜깜하겠지? 내가 숨 막혔는데. 삐삐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삐삐는 양철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작은 금속 탑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울타리의 철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양철통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삐삐는 양철통을 벗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 봤지? 내가 양철통을 안 쓰고 있었으면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혀서 크게 다쳤을 거야. 아니카가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양철통을 머리에 안 썼으면 철조망 울타리 같은 데에 걸려 넘어지진 않았을 텐데. 아니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삐삐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삐삐는 실이 감겨있지 않은 실패를 들고 말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인가 봐. 너무너무 예쁜 실패다. 이걸로 비눗방울도 불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잖아. 당장 집에 가서 목걸이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어느 집에 대문이 열리면서 남자아이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그 아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당연히 겁을 먹을 만했다. 뒤에서 남자아이가 5명이나 우르르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쫓아온 5 아이들은 곧 그 아이를 붙잡아 울타리 쪽으로 밀어놓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얼굴을 감싸고 쏟아지는 주먹 세례를 막았다. 가장 나이 많고 힘세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소리쳤다. 혼쭐 내줘. 다시는 이 동네에 코빼기도 못 내밀게. 코빼기가 뭐야? 코빼기도 못 내민다는 거는 동네에 얼씬도 못 한다는 거야. 오지도 못하게? 응. 근데 왜? 그러게 말이야. 아니카가 말했다. 윌리가 맞고 있어. 쟤들은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토미가 말했다. 꼴도 보기 싫은 뱅트 녀석이야. 툭하면 싸운다니까. 게다가 5명이 한 명한테 달려들어 때리다니 정말 비겁해. 삐삐는 사내 아이들한테 다가가 집게 손가락으로 뱅트라는 녀석의 등을 톡톡 두드렸다. 야, 집게 손가락이 뭐야? 이거 가운데 2번째 손가락. 야, 너희 5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조그만 윌리를 끝장내기라도 할 셈이야? 뱅트가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피피. 조그만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이다. 뱅트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서 삐삐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이내 뱅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다. 뱅트가 말했다. 얘들아, 윌리 녀석은 내버려두고 이 계집애 좀 봐. 이 젖비린내 나는 꼬맹이. 뱅트가 무릎을 치며 낄낄거렸다. 순식간에 다른 아이들이 삐삐 주위로 몰려들었다. 윌리는 눈물을 훔치며 슬그머니 토미 옆에 가서 섰다. 뱅트가 계속 떠들어댔다. 얘들아, 이런 머리카락 본 적 있니? 이렇게 불처럼 새빨간 머리카락 말이야. 게다가 저 구두 좀 봐. 야, 나한테 그 구두 한 짝만 빌려줄래? 노를 젓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배가 없단 말씀이야. 뱅트는 삐삐의 따은 머리 한쪽을 잡았다가 화들짝 놀란 듯이 놓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워! 불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다섯 아이들은 손을 잡고 삐삐 주위를 돌며 놀려댔다.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삐삐는 그 한복판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뱅트는 삐삐가 화가 나서 울어버릴 줄 알았다. 하다못해 겁먹은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리 놀려도 효과가 없자 뱅트는 삐삐를 확 밀었다. 삐삐가 말했다. 숙녀한테 예의가 없군. 그러고는 튼튼한 팔로 뱅트를 공중으로 번쩍 쳐들어서 자작나무로 걸어가더니 그 가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아이를 들어 다른 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그 다음 아이는 옆집 대문 문설주에, 그 다음 아이는 울타리 넘어 꽃밭에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는 길가에 있던 조그만 장난감 수레에 처박았다. 그러고 나서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와 윌리는 잠시 그 싸움꾼들을 바라보았다. 싸움꾼들은 겁에 질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자 삐삐가 말했다. 너희는 겁쟁이야. 한 명한테 5명이 덤비다니. 그건 비겁한 짓이야. 게다가 나처럼 약하고 힘없는 여자아이를 때리고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어.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한테 말했다. 얘들아 집에 가자. 그리고는 윌리한테 말했다. 걔들이 또 때리면 나한테 말해. 삐삐는 나뭇가지에 앉아 꼼짝도 못하고 있는 뱅트에게 말했다. 내 머리카락이나 구두에 대해서 또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내가 가기 전에 얼른 말해. 뱅트는 삐삐의 구두나 머리카락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삐삐는 한 손에 양철통을 들고 다른 손에 실패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다. 토미와 아니카가 그 뒤를 따라갔다. 셋이 삐삐네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삐삐는 그제야 생각난 듯이 말했다. 어머 어쩌지? 난 근사한 걸 2개나 찾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너희는 좀 더 찾아봐야겠다. 토미 저 구멍난 나무를 한번 살펴볼래? 늙은 나무는 발견가들이 뭘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이야. 토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삐삐가 서운해할까봐 나무줄기에 뚫린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세상에! 토미가 깜짝 놀라며 손을 뺐다. 토미가 누구야? 예. 토미의 손에는 가죽 표지가 씌워진 작은 공책이 쥐어 있었다. 공책에 붙은 연필꽂이에는 은으로 된 조그만 연필까지 꽂혀 있었다. 토미가 말했다. 야 신기하다. 삐삐가 말했다. 거봐 발견가만큼 멋진 직업이 없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가가 되지 않다니 참 이상해. 다들 재단사나 구두쟁이, 굴뚝청소부는 되면서도 발견가가 될 생각은 하지 않거든. 사람들은 발견가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고는 아니카한테 말했다. 저 그루터기 속을 쳐다보지 않을래? 저런 데서도 곧잘 물건이 나오거든. 아니카가 그루터기에 손을 넣자마자 빨간 산호 목걸이가 잡혔다. 아니카야? 아니카. 토미와 아니카는 어찌나 놀랐던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둘은 이제부터 날마다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삐삐는 전날 밤에 공놀이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삐삐가 말했다. 난 낮잠 자야겠어. 나랑 같이 가서 이불 좀 덮어줄래? 삐삐는 침대가에 앉아서 구두를 벗다가 구두를 들여다보며 심각하게 말했다. 그 못된 뱅트 녀석이 노를 젓겠다고 했겠다. 삐삐는 기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 녀석한테 노 젓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꼭! 다음번에 말이야. 토미가 존경스럽다는데 삐삐에게 물었다. 삐삐 너는 왜 그렇게 큰 구두를 신어?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으니까. 이제 삐삐는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삐삐는 발을 베개에 올려놓고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썼다. 삐삐는 언제나 그렇게 잤다. 발을 베개에 올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다고? 삐삐가 말했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 그래야 진짜 편하게 잘 수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봐. 자면서도 이렇게 발가락을 꼼질거릴 수 있잖아. 이게 베개고 다은아 여기 흩어지는 거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게 베개고 이게 이불이니까 어. 그렇지. 그렇게 자는 거지. 삐삐는 계속 제잘됐다. 너희는 자장가를 안 듣고도 잘 수 있니? 난 항상 나한테 잠시 자장가를 불러줘. 안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 토미와 아니카는 이불 밑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삐삐가 자기한테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였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밖으로 나왔다. 문간에서 둘은 마지막으로 침대 쪽을 돌아보았다. 베개에 올려놓은 삐삐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삐삐는 발가락을 힘차게 꼼지락거리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응? 옆쪽 토미와 아니카는 집으로 뛰어왔다. 아니카는 산호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뛰었다. 아니카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 토미. 삐삐가 이걸 미리 갖다 놓은 것 같지 않아?
토미가 말했다. 알 수 없지. 삐삐가 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 2장 끝.